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각 지역별 채용 규모나 채용 인원 그리고 뭐 합격선이라든지 경쟁률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지역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년을 준비를 했지만 10개년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 2020년도 데이터 가지고 전국을 지역별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채용 인원, 경쟁률, 그다음에 응시 인원이랑 합격선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또 특이점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도 그렇고 시험 일정도 그렇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우리가 의료기술직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세분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건의료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 보건의료인 자격증이 임상병리 자격증이냐, 방사선사 자격증이냐, 물리치료사 자격증이냐, 치위생사 자격증이냐, 의무기록 자격증이냐, 작업치료사 자격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격증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나는 이런 사람을 지금 뽑는다 라고 뜨는 공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데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월 13일에 이제 의료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필기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이 6월 13일은 전국에 있는 다른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하고 동일한 날짜에 이제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이제 서울은 다른 지역들하고는 다른 날짜에 시험을 보다가 19년도부터 지금 이제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응시를 해보고 혹시나 모르니까 서울시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서울에도 원서 접수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19년도 그리고 이제 20년도 계속 연이어서 서울시가 다른 지역들이랑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의 그 원서 접수하는 그 경쟁률이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여기다 시험을 볼 분들만 원서 접수를 하시게 돼서 지금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많이 낮아진 상태고, 실제 이제 원서 접수 경쟁률보다 응시하러 오시는, 시험장에 실제로 오셔서 시험 보시는 그 응시 경쟁률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원서 접수 경쟁률 그리고 또 실제 시험에 응시하신 응시자 수 경쟁률, 이 부분들이 또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응시자 하신 분들의 경쟁률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시는 2020년도에는 임상병리 6명을 채용을 했고, 방사선사 7명, 물리치료사 7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을 채용을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됐고, 20명 채용한 부분 중에서 응시하신 분들, 시험장에 오셔서 필기시험 보신 분들이 517명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시 경쟁률이 25대1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높게 책정이 됐죠.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면 합격선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합격선도 93점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합격선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도 이 93점이면은 제법 이제 실력자분들이 서울시를 노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무 조건이 좀 좋잖아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약간 젊으신 분들한테도 또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번에 채용을 또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이 지역이 있지만 난 그럼에도 서울을 보겠다 해서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이 서울 지역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원서 접수 이 흐름이 과거에도 약간 이런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나는 서울 토박이고 다른 지역은 아예 못 봐,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서울을 보셔야 되니까. 다른 지역을 못 보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서울을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난 서울 토박이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서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두 지역에 좀 합격선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과거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충분히 지금 시험 보면 93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과감하게 서울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 93점 정도 안 되고 한 90점 정도는 그래도 넉넉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이제 일반적인 지역은 웬만하면 다 도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의료기술직에 합격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이제 그 실력에 맞는 지역 정확하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서울시 의료기술직이 죽어도 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93점이라는 턱을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서 준비를 또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지역을 공략한다는 건 결국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점수 혹은 응시 조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응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울시는 또 지역 제한이 없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다 응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책정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자, 서울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경기도 지역을 한번 볼게요. 경기도 지역이 전국적으로 채용 규모가 제일 컸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월 25일에 41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에 시험이 한번 또 있었네요. 이때 12명을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명을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 시험이 4월 25일 시험이 원래 1차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시험이 보니까 추가 시험이었네요. 네, 추가 채용을 진행을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시험에서도 임상병리, 그 다음에 방사선, 물리치료, 그 다음에 치위생, 의무기록, 작업치료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경기도 11월 시험에서도 임상병리를 또 뽑았고 방사선도 또 뽑았습니다. 또 치과위생사도 또 뽑았고요. 그래서 추가 채용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또 경기도만의 또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언제 어떤 지역에서 또 추가 채용이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 저로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많이 뽑는다 하는데도 더 추가 채용으로 더 뽑는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든 뽑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이런 채용의 바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추가 채용의 기회도 준비한 사람이 잡을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밖에 시험을 못 보는데 4월 시험까지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조금 무리일 것 같다 라고 해서 펜을 놔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이런 추가 채용의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를 계속 하셔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또 채용을 진행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뽑는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뽑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기도 지역 안에서 도 안에 시들이 또 쪼개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평택시, 구리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이런 식으로 시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시들에서 채용하는 인원들을 다 합쳤을 때 이 경기도 채용 인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경기도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나는 좀 부천시나 이쪽을 원한다 하면은 부천시를 뽑느냐 안 뽑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랬는데 물리치료사다 했을 경우에 경기도는 물리치료사는 부천시에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기도는 물리치료사를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평택시, 하남시, 과천시 이렇게 예를 들어 채용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고 의료기술직 시험을 보고 싶고, 그런데 부천시를 원했는데 부천시는 요번에 물리치료사를 안 뽑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시를 노릴 것이냐,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서울시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시험을 노릴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내가 1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지역인 경기도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3년 이상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다른 지역,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대전에서 한 3년 살았었는데 하시면은 대전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응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전에서 물리치료사를 뽑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딱 맨 처음 생각했던 지역이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최초에 내가 생각했던 지역이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해에 여기서 이걸 안 채용하는 거예요. 배신감부터 일단 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전부절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조건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해에 반드시 꼭 시험을 보시길 바랄게요.
아까 뭐 추가 채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 자격에 좀 맞는 지역들을 명확히 찾는 게 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그리고 뭐 전북이랑 전남 이런 지역들은 도 안에서 또 시들이 다 쪼개지는 그런 특이성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기본적으로 조금 받쳐줘요. 채용이 제법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매번 경쟁률이 좀 바뀌고 하고 또 채용 인원도 좀 바뀌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나는 채용 그 공고를 반드시 체크를 먼저 하셔라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시로 이렇게 쪼개지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도나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천, 대전,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제주 이런 지역들은 이제 지역이 쪼개져 있지가 않고요.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대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공고가 시 일괄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채용이 되게 돼요. 경기도처럼 부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시 일괄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특이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시 일괄로 치위생사를 뽑는다, 시 일괄로 임상병리사를 뽑는다, 시 일괄로 방사선사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 의료기술직 중에서도 이렇게 분야가 또 나눠지게 되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니까 6월 달에 시험 치러졌을 때 2020년도는 대전에서는 물리치료를 안 뽑았네요. 이런 경우는 나는 물리치료사고 대전에서 의료기술직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을 못 보겠죠. 대전에서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들 내가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다른 지역들을 또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이 의료기술직 공무원에서 도드라지는 특이점이에요. 의료기술직이 이렇게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이렇게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보건의료인 자격증이 어느 건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먼저 포인트고, 그리고 올해 대전에서 물리치료에서 안 뽑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뽑냐? 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19년도, 18년도, 17년도 계속 뽑아오다가 특이하게 20년도에 안 뽑은 거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 것만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몇 년치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지역, 내가 도전하고 싶은 지역, 유리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또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매 연도별로 또 지역별로 그 채용 공고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합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맨 처음에 이 공고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느 지역에 무슨 시험을 볼 것이다 라는 걸 명확히 목표를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랑 나는 일단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고 떴을 때 그때 확인해서 나한테 맞는 데다가 응시원서 접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지역은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 합격선이 만들어져 왔으니 그 정도 합격선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되겠다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거하고 일단 준비해보고 내가 한 평균 한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에 맞는 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확실히 결과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시면 더 좋은 결과가 그만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그 지역별로 공략하는 방법,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방법, 유리한 지역을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